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앞두고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침묵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청와대가 김정은 답방이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론에 결국 도달했습니다. 하태영 부장. 네. 그러니까 연내 답방에 문제가 없다라고 청와대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러다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온다라고 했다가 또 바뀝니다.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못 올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군요. 뭐 1차 시한으로 봤던 게 13일에서 15일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뭐 오늘은 이미 12일이니까 네. 이제는 뭐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연내 답방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고요. 네. 결국 청와대 고위 당국자도 그 부분을 처음으로 본인의 육성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뭐 아직도 일부 청와대 내에서는 아직도 연말까지 며칠 남아있지 않느냐. 아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는 연내 답방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연내 답방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자, 그러면 북미 대화 전에 올 수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요. 서울 답방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침묵하는 것, 북한 내부에서 노선 투쟁이 벌어졌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선 투쟁이 어떤 의미인가요? 노선이라는 게 이제 신년사에서 뭔가 새로운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이 걸어가야 할 노선을 내놔야 되는데 아하. 거기서 이제 올해 신년사처럼 뭐 평창에 온다든지 이런 네. 파격적인 대외 개방적인 요소로 나가느냐 아니면 계속 수구적인 자세를 취하느냐 이런 충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국 안에서 뭐 최용해 측이라든지 김영철 측과 또 박광호 측과 또 다른 측이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 한마디로 덮을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백과쟁명 백화제방식으로 단시간 내에 놔뒀다. 신년사에서 정리를 해서 김정은이 발표하겠지만 네. 그런 노선 투쟁은 그런 형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군부의 반대가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방을 두고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최근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온 이제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그 김정은의 바로 이 뭐 남한을 왔던 이제 이설주 뭐는 이제 그 전에 왔었지만 김여정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한번 직접 한번 서울을 가봐라. 답방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권유를 할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가장 이제 강경한 사람으로 알려진 김영철 그리고 최측근인 최룡해 이런 측에서는 남한 갔을 때 좀 안전하지 않느냐. 네. 불안한 거 아니냐. 지금 거기 데모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남한에 왔을 때 김정은이 여기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받은 거와 똑같은 환영을 못 받을 경우에 네. 북한 2,400만 국민들한테는 대부분 김정은은 남쪽에서도 다 환영받는 인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오히려 여기서 반대하는 그런 데모 시위꾼들 모습이 많이 나간다면은 네. 그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질 것이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더해서 지금 신년사 준비를 두고 더 지금 이 내부의 투쟁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까 안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신년사에 제시할 노선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요.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 북한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농사도 제대로 안 됐고 네. 우리는 농사가 GDP 얼마 안 되지만 북한은 한 30%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마이너스 성장이 심할 거고 거다가 금년도 9월 달까지 북한의 수출량이 1억 5천만 불입니다. 네. 북한이 제대로 수출하면 30억 불에서 35억 불 정도 수출해야 되는데 1억 5천만 불 수출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 신년사를 발표해서 내년도 국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비핵화 관련해서 뭔가 돌파구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할 텐데 현재는 막막하기 때문에 네. 신년사를 뭐라고 발표할지 어허. 현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 박사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북한이 침묵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지금 신년사 글 쓸 준비하느라고 정말 정신없고 부담이 클 거다 네. 얘기를 했는데 김정문 실장님도 그 점을 지적을 해주시는군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젊은 지도자, 패기 있는 지도자가 2018년 벽도부터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호기롭게 선언했잖아요. 중반까지 잘 나갔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3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3번이나 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과도 3번이나 만났잖아요. 연내에 3번 만나는 거 정말 드문 일입니다. 거기다 트럼프 게다가 대통령도 트럼프 만났고. 대통령까지 만났는데 과거에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있을 때는 이렇게 자주 안 만났지만 그래도 뭐 남북 만나고 나면 쌀 비료 엄청나게 얻어오고 미국 뭐 육자회담 하고 나면 중요로 이만큼씩 가져왔는데 네. 뭐 굉장히 외화했는데 내빈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기 아하. 때문에 자 이제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게 끝에 용두산미처럼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2019년 네. 어떻게 끌어갈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이라고 칭송하면서 지하철에 환영 광고를 내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지하철 광고 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안 박사님. 근데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의 영문 표기 이름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김정은의 영어 표기는 저 꼭대기 정은. 네. 그게 이제 여권 이름입니다. 김정은. 그러니까 J-O-N-G-U-N. 예. 이게 공식 예. 여권에 기재된 이름이죠. 예, 기재된 이름이 확실한데 밑에는 지금 끝자가 EUN. 이것은 운입니다. 운, 구름 문자처럼 운자가 되니까 북한에서 저분들이 지금 뭐 김정은을 칭송하겠다고 지금 뭐 구호를 내놨는데 네. 북한에서 저런 걸 오기로 발표를 하면 그건 칭송이 아니라 모욕이 된단 말이죠. 북한에서는요? 예, 북한에서는 이제 최고 존엄의 이름을 틀리게 썼으니. 이름에 틀리게 썼으니까 그건 수용소에 갈지도 모르는데 왜 칭송하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못 썼는지 네. 일부러 틀리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분명히 틀리게 써서 아마 김정은이 안다면 이거 왜 나를 칭송한다는 사람들이 조문에 아니다고 네. 대단히 분노할 것 같습니다. 이 만약에 답방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수행원들이 지하철을 타게 된다면 이 광고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 존엄의 이름 스펠링이 저 뒤에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틀리게 돼 있는 걸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지하철 공사가 네. 이 정치적인 논란에 있는 김정은 환영 광고는 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도 하기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름 철자 틀렸다고 알려드렸으니까요. 여기서 알아서 하시겠죠. 결국에는 못 올 것 같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군요. 뭐 1차 시한으로 봤던 게 13일에서 15일 사이 그랬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오늘은 이미 12일이니까 네. 이제는 뭐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제 연내 답방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고요. 네. 결국 청와대 고위 당국자도 그 부분을 처음으로 본인의 육성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뭐 아직도 일부 청와대 내에서는 아직도 연말까지 며칠 남아있지 않느냐 아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 것 같은데 네. 현실적으로는 연내 답방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연내 답방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자, 그러면 북미 대화 전에 올 수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두고요. 서울 답방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침묵하는 것, 북한 내부에서 노선 투쟁이 벌어졌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선 투쟁이 어떤 의미인가요? 노선이라는 게 이제 신년사에서 뭔가 새로운 2019년 한 해 동안 북한이 걸어가야 할 노선을 내놔야 되는데 아하. 거기서 이제 올해 신년사처럼 뭐 평창에 온다든지 이런 네. 파격적인 대외 개방적인 요소로 나가느냐 아니면 계속 수구적인 자세를 취하느냐 이런 충돌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국 안에서 뭐 최용해 측이라든지 김영철 측과 또 박광호 측과 또 다른 측이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 한마디로 덮을 수도 있지만 네. 일단 백과쟁명 백화제방식으로 단시간 내에 놔뒀다. 신년사에서 정리를 해서 김정은이 발표하겠지만 네. 그런 노선 투쟁은 그런 형식으로 일어날 수 아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군부의 반대가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방을 두고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최근에 어쨌든 우리나라에 온 이제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그 김정은의 바로 이 뭐 남한을 왔던 이제 이설주 뭐는 이제 그 전에 왔었지만 김여정 같은 경우에 여러 번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한번 이제 직접 한번 서울을 가봐라. 답방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권유를 할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가장 이제 강경한 사람으로 알려진 김영철 그리고 최측근인 최룡해 이런 쪽에서는 남한 갔을 때 좀 안전하지 않느냐 네. 불안한 거 아니냐 지금 거기 데모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남한에 왔을 때 김정은이 여기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받은 거와 똑같은 환영을 못 받을 경우에 네. 북한 2,400만 국민들한테는 대부분 김정은은 남쪽에서도 다 환영받는 인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오히려 여기서 반대하는 그런 데모 시위꾼들 모습이 많이 나간다면은 네. 그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질 것이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에 더해서 지금 신년사 준비를 두고 더 지금 이 내부의 투쟁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아까 안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신년사에 제시할 노선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요.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 북한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농사도 제대로 안 됐고 네. 우리는 농사가 GDP 얼마 안 되지만 북한은 한 30%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마이너스 성장이 심할 거고 거다가 금년도 9월 달까지 북한의 수출량이 1억 5천만 불입니다. 네. 북한이 제대로 수출하면 30억 불에서 35억 불 정도 수출해야 되는데 1억 5천만 불 수출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면은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 10년사를 발표해서 내년도 국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비핵화 관련해서 뭔가 돌파구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할 텐데 현재는 막막하기 때문에 네. 10년사를 뭐라고 발표할지 어허. 현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 박사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북한이 침묵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지금 신년사 글 쓸 준비하느라고 정말 정신없고 부담이 클 거다 얘기를 했는데 김정문 실장님도 그 점을 지적을 해주시는군요. 벌써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젊은 지도자, 패기 있는 지도자가 2018년 벽도부터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호기롭게 선언했잖아요. 중반까지 잘 나갔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3번이나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3번이나 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과도 3번이나 만났잖아요. 연내에 3번 만나는 거 그렇죠. 정말 드문 일입니다. 거기다 트럼프 게다가 대통령도 트럼프 만났고. 대통령까지 만났는데 과거에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있을 때는 이렇게 자주 안 만났지만 그래도 뭐 남북 만나고 나면 쌀 비료 엄청나게 얻어오고 미국 뭐 육자회담 하고 나면 중요로 이만큼씩 가져왔는데 네. 뭐 굉장히 외화했는데 내빈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기 아하. 때문에 자 이제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게 끝에 완전히 끝에 용두산미처럼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2019년 네. 어떻게 끌어갈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위인이라고 칭송하면서 지하철에 환영 광고를 내겠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지하철 광고 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안 박사님. 근데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의 영문 표기 이름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김정은의 영어 표기는 저 꼭대기 정은. 네. 이게 이제 여권 이름입니다. 김정은. 그러니까 JONGUN 예. 이게 공식 예. 여권에 기재된 이름이죠. 예, 기재된 이름이 확실한데 밑에는 지금 끝자가 EUN. 이것은 운입니다. 운, 구름 문자처럼 운자가 되니까 북한에서 저분들이 지금 뭐 김정은을 칭송하겠다고 지금 뭐 구호를 내놨는데 네. 북한에서 저런 걸 오기로 발표를 하면 그건 칭송이 아니라 모욕이 된단 말이죠. 북한에서는요? 예, 북한에서는 저 최고 존엄의 이름을 틀리게 썼으니 이름에 틀리게 썼으니까 그건 수용소에 갈지도 모르는데 왜 칭송하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못 썼는지 네. 일부러 틀리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땐 분명히 틀리게 써서 아마 김정은이 안다면 이거 왜 나를 칭송한다는 사람들이 조문에 아니다고 네. 대단히 분노할 것 같습니다. 이 만약에 답방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수행원들이 지하철을 타게 된다면 이 광고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 존엄의 이름 스펠링이 저 뒤에 이렇게 크게 돼 있는데 틀리게 돼 있는 걸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지하철 공사가 네. 정치적인 논란에 있는 김정은 그
환영 그 광고. 광고는 실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도 하기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름 철자 틀렸다고 알려드렸으니까요. 여기서 알아서 하시겠죠, 뭐.